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제가요 전에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요괴나 귀신한테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지인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괴나 귀신한테 죽었으니까 말이 없지 않은. 어쨌든 뭐 재밌단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0년 전쯤 여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소름 끼치고 말로는 설명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처음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웠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험은 제 인생 처음이었으니까. 전 주코쿠 지역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에 살고 있고요. 마을에는 소모임으로 운영되는 여러 이벤트를 기획해서 마을이라든지 주변 자연을 홍보하는 그런 작은 클럽이 있는데, 전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차로 30여 분 정도 가면 오사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클럽 멤버들하고는 주로 그 오사산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멤버 중 하나가요, 그 해에 오사산 산행을 할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클럽 멤버들이 그 사람들 산행 가이드를 하자고. 새로운 이벤트 기획안인 거죠. 사람이 적다 보니 이벤트 기획은 거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의견을 내며 멤버들이 찬반으로 정하는 식이었는데, 어쨌든 그 멤버 말은 오사산의 매력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말이었어요. 나쁠 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좋다고 그러고 다들 찬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이벤트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됐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맡은 건 이벤트에 필요한 도구들 준비랑 가이드를 하면서 올라갈 장소 선정이었거든요. 뭐 오사산이야 클럽 그 캠프가 있는 산이고 구석구석 셀 수 없을 정도로 돌았던 산이니까 요즘 가장 좀 보태서 눈 감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생각이 들대요. 그때는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자, 가서 여기저기 실제로 걸어보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휴일에 혼자 오사산으로 가게 된 거고, 그날은 날씨도 좋고 여름인데도 시원하고 등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더라고요. 저는 한 손엔 카메라를 들고는 제 나름대로 등산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목표로 한 지점에 반 정도 왔을 무렵 약수터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속에선 작은 변수로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쯤에서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당일에는 그때 그것보다 더 나아갈 예정이었던 터라 말이죠. 조금 더 가다가 날씨가 나빠지면 그때 내려올 생각으로 서둘러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게. 그때 들려온 소리, 작고 짧지만 사람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었죠. 그때 제가 걷던 그 길 그냥 평범한 등산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히 뭐 다른 등산객을 만나도 이상한 건 없었지만요. 그런데 둘러봤을 땐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땐 바람 소리가 목소리처럼 들렸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경 끄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들린 그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확실하게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알겠어요. 소리가 들려온 쪽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저 너머쯤. 들려오는 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냘프고 약한 느낌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어쩌면 그쪽에 부상이라도 당한 등산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 있냐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네. 전 그 자리에 선 채로 잠깐 주저하다가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냥 바람 소리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제 생각처럼 그곳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나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거기 누구 있냐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본 거예요. 이제 그쪽은 풀숲이 크게 우거져 있어서요, 몸집이 작은 사람 같은 그냥 가려질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그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요, 이게 찾을래야 찾을 도리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풀숲을 밀어 제끼고 헤치면서요, 진짜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넓게 트인 장소가 나오네. 근데 거긴 말이죠, 오사산은 제가 어릴 적부터 올랐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곳이었다는 거죠. 좀 전까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 풀숲이 갑자기 사라지고 축축한 지면에 나무가 같은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것 같은 노끈으로 만든 것 같고 붉은 칠이 칠해진 그런 표시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가운데에는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그런 헛간 같은 모습을 한 오두막이었어요. 전 그런 상황이면 오두막이 있는 거면 그냥 멍하니, 진짜 한동안 그냥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자주 다닌 산에서 처음 보는 공간이며 그런 공간에 그 이상한 오두막이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요,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는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때 소리를 들었을 때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이죠, 동시에 왠지 기분 나쁜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선 이 오두막은 대체 뭘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까지 몇 번이고 오사산에 올랐었지만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그런 오두막이 있다는 것도 본 건커녕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마치 나무들이 움직이는 듯 주변 나무들의 빛이 차단되면서 그 일대가 어슴푸레해져요. 뭔가 본능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다시 확실히 사람 목소리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소리가 오두막 쪽에서 들려오네. 사람이 있다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신음소리 비슷하면서도 힘없는 그런 소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땐 도저히 좀 전처럼 누구 있냐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숨을 죽이고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오두막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오두막 앞까지 가니까 그제야 제대로 보이는데 말이죠, 거기 오두막 너덜너덜해진 엄청 많은 부적들이요, 어디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니 그냥 부적 위에 또 부적을 붙인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아주 그냥 빽빽하게 부적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원래는 희었을 것 같아요. 노란색 부적이 아니라. 근데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이게 나무 마냥 갈색이니까 그냥 오두막 나무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분간이 안 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무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녹으면 부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부서져서는 거기에 고리만 걸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탓에 문이 조금 열려서 그 틈새로 안을 볼 수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안을 좀 볼까 하는데 그때 딱 맞춰서요, 안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와요. 그땐 솔직히 무서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불길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귀신이라든지 요괴 같은 게 있을 리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좀 전까지 무서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말이죠, 노숙자라든지 산에서 헤매던 등산객이 다쳐서 그래서 오두막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한 끝에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진짜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짝 미니까 그게 오래되고 망가진 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별 저항 없이 진짜 살짝 끼기거리는 소리만 나면서요, 먼지투성이인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근데 그때도 말이죠, 절대 오두막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서서 오두막 안을 슬쩍 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 쪽으로 등을 보인 상태로 방 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라는 것도 알겠어요. 너무 낡아서 흰 헝겊처럼 보였지만 기모노를 입고 있었거든요. 머리는 허리 근처까지 내려오는 부시시한 장발에 묘하게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는 여자. 그리고 옷이 여기저기 찢어진 상태였는데 그 찢어진 옷 틈새로 보이는 손과 발, 무서우리만큼 야유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밑에는 개인지 너구리인지 모를 그런 동물 사체들이 널려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그 여자 주변하고 마루에 검붉은 피가, 끈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피가 퍼져 있더라니까요. 진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역겨운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뭐라고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일정한 리듬까지 있는, 마치 주문을 외는 것 마냥. 그리고 그 여자 엄청 위험한 존재라는 거,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다는 게,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확 올라오는 게, 제가 도망쳐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그때 동시에 그 여자가 얼굴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얼거리는 소리도 더 커지고, 물론 소리가 커져서도 뭔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생각이란 거 그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이거 왜. 그래서 진짜 왔던 길을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정말이지 그땐 말이죠, 뭐 감정까지 사라진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이 뛰기만 뛰는 거예요. 그땐 진짜 뭐라도 하나 생각하면 그 순간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생각 없이 그냥 뛰기만 뛰어라, 이것조차도 본능이었던 것 같더란 말이죠. 살기 위한 본능. 어쨌든 그렇게 달려서 풀숲을 밀어 헤치면서 원래 등산 코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을 고르면서 온기를 되돌아봤거든요. 그런데 20m 정도 떨어진 풀숲 속에 검은 머리가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확실히 그 백발 섞인 머리카락은 조금 전 그 여자였어요. 진짜 그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한 느낌이 들면서요, 그냥 온몸이 뭐 굳어버릴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까지 따라온 거죠, 그게. 와, 진짜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등산로를 따라서 산 아래쪽으로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면서 목만 돌려서 뒤를 봤거든요. 그런데 등산로 옆 나무 쪽에 흰옷이 보여요. 게다가 그건 아까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땐 진짜 눈물이 나오고 뭐 소리까지 지르면서 달렸어요. 그때부터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린 거죠. 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눈앞에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 찻집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바로 뒤에 그게 붙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리는 상태로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뒤를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의 3m도 안 될 거리에 그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보였거든요. 눈은 찢어질 듯 날카롭고 절 째려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눈동자가 금색이에요. 눈동자가 금색이다 보니까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절대 사람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웅얼거리고 있고, 전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는 다시 앞을 봤더니 집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진짜 미친 듯이 눌렀어요. 제발 제발 이러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전 말할 틈도 없이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밀면서 들어가서 바로 문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숨찬 상태 그대로 제 뒤에 뭐가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조심스럽게 창밖을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도 진정을 한 뒤에 창밖을 봤는데 밖에는 할아버지 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전 그제야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전부터 산속에 살면서 여행객을 잡아먹는다는 산속마녀 야마우바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나 하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오사산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클럽 멤버들에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얘기하면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 클럽에서 탈퇴를 했고, 물론 더 이상 멤버가 아니니까 오사산 이벤트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도대체 제가 봤던 건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게 할아버지가 말한 산에서 여행객을 잡아먹는다는 마녀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는 오사산에 오를 수 없게 된 제겐 그런 경험이었어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글을 보면 마음 편히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감사하네요. 일본은 아닌 게 아니라 그 곰들이 있어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등산 현실적으로는 요괴나 마녀보다 곰들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정말 사람이 귀신이나 요괴한테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건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죽은 뒤 어떤 이유로 찾을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그런 말조차 돌아다니지 않게 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